물가 잡으려다가 사람 잡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년 만에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또 올리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사셨거나 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영끌, 주식이나 다른 해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신 분들 정말 잠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 의견이 공통점이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표영호 채널을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덕분에 제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만 가즈아 이렇게 외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배우신 분들이거나 가정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물가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 멱살이라도 잡고 오늘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설정해 두시면 우리 모두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멱살 잡고 출발합니다. 표영호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예전에 은행 금리가 12%, 심지어는 15% 이렇게 고금리일 때도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5%, 6% 금리라고 말하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은 잠시 뒤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 정말 닮아도 너무 닮았다 그리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값이 57% 평균적으로 상승했죠.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고생 좀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파트 값을 끌어내리려고 노력은 했으나 결국 시장에 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 고물가 시대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바로 민생이었습니다. 그때 소비자 물가가 5%대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민생을 가장 최우선으로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역시 소비자 물가가 5%대입니다. 과연 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돈을 막 뿌렸습니다. 정말 경쟁적으로 많이 뿌렸죠. 그 뿌린 후유증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에너지, 식량, 원자재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고물가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지금의 이 고물가는 사실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의 시그널을 주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물가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월급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심지어 혈압도 올랐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당 수치마저 오를까 걱정입니다. 돈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수입은 줄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욕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자, 5월 물가 지수가 5.4%로 올라섰습니다. 13년 9개월 만에,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금리를 또 올릴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화면 보시면 전기, 가스, 수도는 9.6%가 올랐고요. 공업제품은 8.3%, 농축수산물은 4.2%,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유 가격은 45.8%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서부 텍사스주 국제유가 추이가 나오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연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도요, 정말 무서운 추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2021년에는 1,100원 아래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241원입니다. 이제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주식을 빠르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어떤 애널분들은 주식을 계속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사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ETF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죠. ETF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제 의견과 동일하게 ETF로 갈아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국은 긴축을 아직 시작도 안 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것이고 그것도 가파르고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갈아타려고 우리 주식을 정리하는 거죠. 위기가 오면요, 우량 채권을 사려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로서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지 않으면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강냉이, 옥수수는 우리가 자급자족이 되지 않나? 이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만나잖아. 이런 분들 계신데 옥수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1%도 채 안 됩니다. 네. 긴축의 공포와 물가 급등, 금리 인상의 공포는 언제까지 갈까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는 금리 팬데믹, 물가 팬데믹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오른다고만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하락한다는 것에 저는 무게를 더 싣고 싶습니다. 이제는 변동금리 5%, 고정금리 6% 돌파했고요. 7%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아마도 8%는 쉽게 넘을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 개인은 나름의 소신과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전에 금리가 12%, 15%일 때도 아파트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때는 올랐는데 왜 지금은 내린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때는 우리가 고성장의 시기에 놓여 있던 때입니다. 고성장의 시기가 놓여 있다는 것은 뭐 금리하고 아파트 가격하고는 어쩌면 반대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고성장이라는 시기와 저성장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한국은행 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나면 저물가, 저성장이 올 수도 있다. 저물가, 저성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일본도 이렇게 30년을 헤맸습니다. 일본도 30년의 부동산 폭락을 지금까지도 맞이하고 있고 회복된 곳이라고 하면 도쿄 중심부의 몇몇 부동산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표용호TV 함께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 행복을 좀 더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